자, 전 시간에 FAT 1급 실무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봤죠. 여기 문제 첫 번째 나오는 기초정보관리위에 10점, 3점짜리 2개, 4점짜리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20점짜리로 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행하는 두 가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여기 지금부터 해볼 것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 적격 증빙 입력하는 방법을 해서 여기 3번 문제부터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T 1급에서는 보통 앞에 FAT 2급에서는 1번하고 2번이 주된 문제였었지만 여기 FAT 1급에서는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 입력 이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메인 키워드 메인 파트죠. 이 내용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놓고 있죠. 자, 교재에서는 296페이지에 부가가치세 24점이라고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예요.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점수 4점짜리죠. 자료에 대한 자료 입력 문제에 대한 자료 입력하시고요.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서 완료시켜 보세요라는 문제점.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자료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자, 거래 자료 설명을 보니까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했대요. 그 다음에 대금은 전액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고 얘기하니까 문제 거기 자료 1번에서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상품에 대한 그 돈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면 다 외상매출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셔야 되겠죠. 자, 우리 평가 문제는요. 거래 명세표에 의한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해 보랍니다. 날짜는 9월 21일로 되어 있고요. 9월 21일. 그다음에 여기 세금계산서 발행할 것이니까 매출에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는 과세 선택하라고 그랬었고요. 품목은 컴퓨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수량은 20개. 단가는 4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유명에다가 발행했네요. 유명. 세금계산서 여기 표시하면 안 되죠. 여기 표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분계는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2번 치면 분계까지는 바로 완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 줘야 되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날짜는 지금 9월 21일 거였었죠. 9월 21일 것만 조회를 할게요. 9월 21일. 그 다음에 여기 박스에다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거 전자발행의 의미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작성을 이렇게 직접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발행 누르면 이제 세금계산서가 작성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송해 줘야 되죠. 전송해 줄 때는 클릭하시고 옆에 두 번째 거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하기 위해서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조회해 보시면 우리가 발행해서 전송해야 될 거 아직 전송이 안 된 거죠. 얘 발행 또 눌러주시면 발행 완료 전송 성공 다 됐죠. 이러면 끝났다고 제가 얘기 드린 거죠. 요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 얘는 금방 끝나겠죠. 시간을 끌면 당연히 안 되는 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실무에서는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앞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랍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셔서 날짜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전자세금에 전자발행이라고 떠 있는 거 확인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 자,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두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래요.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서류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자료 설명을 읽어보니까 금천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대요. 매입이라는 건 알 것이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라고 얘기 나와 있고 전자란에다가는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전자 입력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날짜는 보니까 9월 23일 유형은요 매입 중에서 51번 선택해야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항상 51번인지 54번인지 항상 그 체크를 하셔야 돼요. 불공상 아니기 때문에 51번 선택. 그 다음에 상품 품목은 컴퓨터라고 되어 있고요. 수량은 10개, 단가는 3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요, 금천에서 사왔다 그랬었죠. 금천 해주시고,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전자입력. 그 다음에 대금은, 지금 이 대금을 보니까 전체가 다 외상은 아니죠. 그래서 혼합으로 누르신 다음에 밑에 상품에 대해서 지금 현금으로 먼저 지급해 준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금액은 30만원 줬고요. 나머지 금액은 다 아직 안 줬죠. 얘는 외상 매입금 해주셔야 될 거고 3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입력을 해 보신 것이랍니다. 여기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우리 실무에서는 뭐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업무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처리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번엔 증빙서류가 뭐예요? 계산서죠. 계산서일 경우에는 면세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 우선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직원 식당에 사용할 쌀, 관악 농협에서 구입했다. 우리 배웠던 걸로 쌀은 면세 품목이라는 건 알겠지만 여러분이 부가세 유형 선택할 때는 이걸로 판단하지 말고 증빙서를 보고 판단하라 그랬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날짜는 9월 25일로 되어 있고요. 자, 매입에서 지금 얘 증빙서류가 계산서이니까 53번 면세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품목은 여주 쌀이라고 되어 있고요. 청정미 가루 수량은 10개, 단가는 5만원. 거래처는 관악농협.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 분계는 돈을 보니까 돈 아직 안 줬죠? 얘 외상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그럼 얘는 혼합으로 누르신 다음에 밑에 혼합 누르면 반드시 밑에 회계 처리 여러분이 완성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합 눌렀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공유생비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으로 개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4번 문제에서는 우선 자료 설명부터 볼게요. 상품을 매출이군요.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고 하네요. 얘도 거래는 분기는 혼합으로 처리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평가 문제는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을 매매수전표에다가 입력하고 그 다음에 복수 거래키로 입력한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은 생략하래요. 네, 그래서 전자입력으로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날짜는 10월 8일로 되어 있고요. 10월 8일. 자, 그 다음에 유형은 매출을 했다 그랬었고요. 매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11번 선택. 품목은 2개 이상이니까 여기 복수거래 클릭하셔서 나오는 화면에다가 노트북 엔터. 수량은 10개, 단가는 6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수량은 10개, 50만원. 이렇게 확인 누르시고요. 거래처는 현우에다 팔았네요. 현우.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으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어떻게 받았나 봤더니 보통예금계좌 3번 해주시고요. 보통예금 얘도 그냥 엔터 치고 그냥 넘어가서 끝나면 안 되죠. 보통예금에 뭐 바꿔주셔야 돼요? 거래처 어디 은행으로 받았대요? 서울은행. 그래서 서울은행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거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5번 문제 볼까요? 증빙서류가 보니까 매입거래이고요.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인데 자료 설명을 보니까 영업부용 승용차 2000cc 2000cc면 세금계산서 매입세금서 받았는데 불공사항에 해당되죠. 불공사항을 외우고 있으면 이렇게 불공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 얘 불공 처리해야 되겠구나. 예.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나와 있고요. 단 용산전자는 차량 유지비 관련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대요. 매입 매수잔표에다가 입력해보세요. 날짜는 10월 16일로 부가세 유형은 매입이니까 그리고 세금계산서니까 매입 세금계산서면 51번인가 54번인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예, 54번 해당 항목 불공사항이니까 불공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에 관련된 거라서 예 선택하고 오케이. 품목은 타이어 교체. 그다음에 금액은 30만원. 거래처는 공인카 서비스 센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요. 분기는 혼합으로 하셔야겠죠. 얘 차량 유지비로 하라 그랬으니까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돈 아직 다 지급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미지급금 해주시고요. 공인카 서비스 센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자, 여기 불공 처리했을 때 여러분들 그 내부 평가 볼 때에도 이거 잘 틀리시더라고요. 여기 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 대해서 불공 처리하게 되면 이 공급가액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는다는 뜻은 이 부가세 이 금액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안 나타난다는 뜻이지 얘를 여기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여기 차량 유지비로 30만원, 부가세도 차량 유지비로 3만원 다 이 한 계정 과목을 포함시켜서 써주라는 내용이었었어요.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 보시면 이번엔 증빙서류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네요. 자료를 읽어보니까 휴안 상사의 컴퓨터를 판매하고 얘도 판매 자료네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했대요. 그럼 매출이겠죠? 자, 매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스타일이네요. 문제는 날짜를 보니까 날짜는 10월 24일 거래고요. 부가세 유형은 매출이라고 했으니 매출에서 카드와 관련된 거 그럼 17번 카드와 얘를 선택해야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어디래요? 현대카드 현대카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컴퓨터라고 썼죠. 컴퓨터 수령 다 하고 공급대가를 입력해야 되죠. 여기서는 57만 2천원 그냥 입력을 하게 되면 지가 52만원하고 52,000원 나눠줄 것이고요. 거래처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휴안상사 해주시고 얘는 전자세금기사 상관없고요. 분기는 얘 지금 카드로 결제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 카드 눌렀는데 만약에요 여기 카드로 여기 상품을 매출하고 미수금으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얘 뭘 바꿔줘야 돼요? 외상매출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얘 자동분기를 누르잖아요. 그럼 얘 수정이 안 돼. 수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때는 카드가 아니라 혼합으로 누른 다음에 분기에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혼합으로 여기 카드로 혼합으로 그거 상관없습니다. 얘는 채점 대상 아니에요. 얘는 편의 기능이고 요 밑에 증빙서류에 대한 회계 처리만 여러분이 정확히 회계 처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도 설명을 드렸으니 끝났고요. 자, 마지막 7번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4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니까 일기 확정 신고면 4월부터 6월이죠.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조회해서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세요. 단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은 자비익으로,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으로,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며 거래처 코드도 입력하고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불러와서 참고해보세요. 나와있죠? 상당히 긴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회계 처리하는 거 있죠? 한꺼번에 다 이 문제로 익혀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불러와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보시고요. 일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자, 우리 부가세 예수금은 지금 1기 확정 신고 기간 동안에 납부해야 될 거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100, 21,000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 243만 원 되죠. 얘는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부가세 예수금은 지금 대변에서 발생한 거니까 차변으로 다 상계시켜서 없애주세요 그랬었죠. 그 다음에 부가세 매입 부가세는요,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서 기록됐던 거니까 대변으로 다 없애주라 그랬었죠. 그리고 그 차액이 뭐라 그랬어요? 미지급 세금이 되든지 아니면 미수금이 된다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요거 그대로 제가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가세 예수금은 지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변에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차변으로 다 없애준단 말이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1,100, 21,000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 없애줘야 돼요? 밑에 나와 있는 부가세 이거 왜 이래? 부가세 대급금에서 243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근데 부가세 예수금이 훨씬 많으니까 그죠? 우린 미지급 세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확정신고 때만 가능해요. 확정신고 때 이렇게 전자매체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면 돈 납부해야 될 세금 중에서 얼마? 10,000원을 공제해 준대요. 근데 그 계정 뭐라고 쓰라고 알려줬어요? 계정 뭐라고 쓰라고 알려줬어요? 자비 이렇게 써놓고 금액 10,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를 갖다가 우리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불러요.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에서 10,000원을 갖다가 공제해 주는데 얘는 확정신고 때만 해요. 그러면 확정신고 1년에 몇 번 있어요? 2번 있죠? 그 2번 1년에 전자신고하게 되면 20,000원을 갖다가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돈 부가세 신고 납부일 때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은 얼마? 미지급 세금은 요 밑에 나와 있는 금액 있죠. 58만 1,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어디 세무서라고 지금 나타나 있는 거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옆에 사업장 명세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세무서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응?
지금 여기 미지급 세금 해놓고 세금 여기 거래처 세무서 입력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디서 줘야 하냐고. 사업장 명세 여기 있어요? 거기서 줘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면 어디서 줘야 하면 되느냐면 우리 그 회사 등록해 놓은 거 있죠. 회사 등록한 거에 용산세무서 밑에 나와 있는 그거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사업장 명세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문제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용산 세무서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세무서 조회하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서 찾아가지고 뭐 보통 용산 세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고 어떤 때는 거래처를 입력하지 말아야 되고 문제서 요구하면은 입력하세요. 그다음에 문제서 요구하는 게 없으면 굳이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업장 명세서에 보니까 여기 어디 세무서장 없네. 지금 4월 1일부터 여기 이렇게 날짜 입력해서 보니까 용산 세무서에 나와 있죠. 여기서 조회해가지고 만약에 거래처 입력하라고 지금처럼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30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매출전표 입력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결산 문제에서 수동결산 4점, 그 다음에 자동결산 4점 이렇게 해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게 되면 결산자료 2021년 10월 1일 화재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에 1년분 보험료를 60만원 지급했대요. 결산일에 미경과분에 대해서 정리분기하세요. 월할분기까지 하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10월 1일날 1년치 보험료 60만원을 냈다면 우선 한 달치 보험료는 나누기 12 해보면 한 달에 5만원꼴이죠. 그러면 올해 보험료는 얼마겠습니까? 10, 11, 12 세 달치니까 지금 15만원이 올해 보험료가 될 것이고 60만원 중에서 45만원 얘는 내년치 보험료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차변에 뭐라고 쓰면 돼요? 내년에 그 보험료를 미리 낸 것을 우리는 성급 비용으로 쓰기로 했으니까 45만원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보험료는 그만큼 올해 거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죠? 보험료에서 45만원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은 처음에 보험에 가입했을 때 비용처리법인 보험료로 처리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자산처리법이라고 했다면 지금 시간이 지나간 만큼은 자산을 빼주고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만약에 얘를 자산처리법으로 하려면 처음에 가입했을 때 성급비용으로 해놨겠죠. 그랬다가 성급비용은 자산이니까 10월달부터 3달을 사용했죠. 기간이 경과된 것만큼 대변에 뭘 빼줘야 돼요? 자산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선급 비용 15만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간 것만큼은 여기 차변에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해줘야 되겠죠. 제가 이 얘기 처음 한 거 아니죠? 아주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반복 연습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은 비용처리법으로 지금 회계 처리한 거고요. 밑에다가 처리한 것은 자산으로 기록해 놨을 때 자산처리법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구분됐죠? 얘도 저도 입력을 해봐야겠죠. 일반 전표 입력에서 근데 저 아까 부가세 입력 안 했죠. 제가 6월 30일 날짜로 부가세를 입력을 아까 안 했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그 다음에 12월 31일자로 31일자로 차변에 성급비용, 상급비용으로 45만원, 대변에 보험료로 4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첫 번째 거는 끝. 자, 그 다음에 자동결산에 의한 분계요. 자동결산은 12월 31일 현재 영업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1200만원이래요. 회사는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정기까지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없다. 그건 얘 1200만원 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하면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어디서 입력하래요? 얘를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요.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자, 여기 판관비에 대해서요. 쭉 내려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퇴직연금 이런 데다 입력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120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뭐 해주면 돼요? 전표 추가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그랬었죠. 오케이. 자, 수동 분계도 있고 자동 분계도 있는데 뭐부터 하라 그랬죠? 항상 수동 분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자동 분계부터 먼저 하게 되면 수동 분계에서 했던 그 금액이 반영이 되지 않아요. 즉 여기에서 전표 추가 3번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모든 결산 분기를 한꺼번에 마감하는 건 절차인지라 여러분이 수동 분기부터 입력을 하게 되면 걔는 빠지게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 문제는 5번 문제요. 회계 정보 분석이라 그래서 조회하는 문제 나와 있죠? 자, 화면 보시고요. 1번 총계정원장에서 상반기 중 상품 매입이 가장 많았던 달은 몇 월이에요? 라고 물어봤네. 상품 매입이 제일 많았다면 우선 이 월 비교는 총계정원장에서 한다고 기억하라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총계정원장 클릭해 보시고요. 계정 과목은 상품이라 그랬어요. 상품 매입이니까 146번이 상품 계정이고요. 조회해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는 지금 몇 월 달까지라고 물어봤어요. 상반기 중 이거 문제 풀다가 또 상반기 안 하고 1년 전체를 갖다 보시는 분이 있어요. 실수 잘하는 파트예요. 얘도 상반기면 1월부터 6월까지죠. 여기서 가장 많았던 달은 1월 달인가 맞나요? 1월 달이네요. 1번이 답 됐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에서 세금계산서 이번에는 합계표 조회를 해보시래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해 보시고요. 2021년 일기 예정 1월부터 3월이죠.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하면 매출이죠. 매출에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거래처들 쭉 나타나 있죠. 매출액 공급가액이 가장 많은, 매출액 공급가액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어디예요? 여기 부국상사네요. 그죠? 부국상사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예, 부국상사요. 요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가 아니라 끝났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FAT 1급에서 지금 실기에 관련된 문제, 지난번에는 FAT 2급 해봤었는데 FAT 1급이 조금 더 복잡하죠.
그럴 수밖에, 급수가 더 높아졌으니까. 또 메인 미술점표 입력이 핵심 파트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중에서 메인 매출점표 입력을 할 줄 알아야지만이 회사 업무를 보실 수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기 AT 자격시험 맛보기에서 실무 수행된 거 마무리를 다 끝냈습니다.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 끝낼게요.